IBK 금융은행의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4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중기대출 잔액이 204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출 잔액이 늘면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 역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중 주가가 118만 7천 원까지 뛰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수출국으로 떠오른 북미 시장 유통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프라 경쟁력의 유통 역량까지 결합하면서 K뷰티 수출 전선도 올해 더욱더 확대될 전망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 등을 하는 리노공업이 액면 분할을 예고했습니다.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한 주를 5주로 나누는 액면 분할을 결정한다고 공시했고요. 발행 주식수는 1,524만 2,370주에서 7,621만 1,850주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다양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좋은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호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위주로의 수급도 눈에 띄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시장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요. 대응점들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 마감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시초가의 변동은 있었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마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종목군들 위주로의 시장 흐름들과 시장 모멘텀들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시장이기는 한데요.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의 계속되는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살짝은 둔화됐습니다. 다만 어제 외국인 쪽으로 삼성전자에 관한 순매수세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의 되돌림 현상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도 보합권이지만은 그래도 0.5% 상승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장 초반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대형주 위주로는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소재주 쪽으로 에코프로 버티는 2%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많이 가져갔었던 기아차는 어제 낙폭이 더 컸고요. 오늘 하나그룹주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장마감 앞두고도 19%의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계속되는 시장 탄력들 이어오고 있고요. 하나 오션도 오늘은 8% 상승하면서 하나 그룹주 그리고 방산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제약바이오주들을 주도하면서 다시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뀐 걸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은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코너 통해서 여러분들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1부 출발합니다. 마켓 쇼쇼쇼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좋은 체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쇠퇴가 됐고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최종 행정명령에 좀 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단기적인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처럼 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와 같은 그런 우려 요인들이 상당수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지금 상호 관세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특정 품목이라든가 특정 국가들의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조는 실적 발표와 좀 맞물리면서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크게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 대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면 오늘 상승 종목 수 대비 보합 내지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소폭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수가 상승을 하면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던 시장의 흐름들과는 다소 좀 차이가 좀 있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잘 아시겠지만 해당된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 해당된 섹터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이 더 강하거나 그 이외의 종목들은 수급은 좀 다소 좀 부진하다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별 실적 발표에 따른, 특히나 호실적 발표에 따른 수급의 연속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좀 견조하게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 특히나 개별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일부 테마군들의 단기적인 수급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장세에서 나타내주는 대략적인 특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50조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던 게 지난주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2월 7일 기준에서 52조 원대까지 또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 시장의 방향성들은 적극적인 어떤 투자 개입보다는 조금 더 관망 심리를 일부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우려감. 이 부분은 관세 리스크, 여기다 해서 이번 주 1월 CPI 내지는 PPI 물가지표에 관련된 수급 경계감으로 좀 다소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매크로 지표와 관세 이슈를 소화하고 난다면 오히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신 게 사실은 참 시장이 나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요. 지금 방금 서울경제TV 속보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율 5%포인트를 상향하겠다. K칩스법의 기재위가 통과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일단 저희가 속보를 소화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 세액공제율 상향에 관해서 시장 어떻게 좀 반응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표님? 수급적인 기대 요인대로 좀 될 수는 있겠는데, 크게 보면 사실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은 미국 영향을 조금 더 받는다는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품목에 대한 세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철강처럼 25%의 관세율을 좀 특정한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를 타깃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일시적인 어떤 수급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좀 있죠. 일부 지원금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은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지원금 내지는 대출금까지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설 연휴 기간에 좀 이루어졌었고, 이게 워싱턴 법원에서 좀 제동이 걸렸다는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특히나 좀 잠재적인 미국발 우려감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럼 오늘 기재위에서 통과됐던 반도체 지원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익기여 효과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는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확정되고 난 이후에 내일 정도 반도체 소부장주 전반적인 어떤 수급 유입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적으로의 정부의 지원에 아쉬움 많으셨던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일부 우리가 반영된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의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핫섹터 핫 종목 시간 통해서요. 섹터를 골랐고 그 안에 두 가지 라이벌 종목군들도 꼽아봤습니다. 라이벌 종목 대결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시장 어려우셨던 분들께서는 저희와 쭉 같이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핫 섹터, 핫 종목 시간으로 시장 전략 상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섹터와 라이벌 종목들 열어볼 텐데요. 대표님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꼽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섹터 중에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많이는 보였는데 막상 우리가 클릭해서 전체적인 섹터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크게 다 오른 것인가라는 특정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대체적으로 오늘 골고른 어떤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주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19.6%, 전체적으로 뭐 하나오션도 8.9%, 뭐 그 이외에 뭐 LIG넥스원이 한 5%대 상승 좀 하고 있으면서 방산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또 조선 기자재를 그렇죠. 대표님 그다음에 뭐 가져갔잖아요. 오늘 또 강한 네. 또 섹터가 조선. 기자재. 그리고 네. 원전 섹터가 저는 특징적으로 네. 좀 봤는데 조선 관련된 기자재 업종들 제가 최근에 네. 저희 뭐 마켓 쇼쇼쇼 시간에서는 가장 많이 다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특히나 MRO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LNG 선박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항상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신고가를 좀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두 종목을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엔진과 현대힘스를 좀 갖고 왔어요. 예솔 로부터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두 종목의 관점은 일단 예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들 특히나 실적에 관련된 안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 업종 이외에 중소형주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닝 미스를 조심해야 된다. 수익 지표가 훼손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두 종목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 관점에서는 2025년도에 대한 성장성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적 매수 포인트. 이렇게 두 개를 좀 짚고 싶은데 먼저 한화엔진은 그동안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들었던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률 관점 그리고 최근 발표된 어떤 실적의 내용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성과로 좀 이어졌던 점. 특히나 2024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한 바 있었고요. 4분기 세부 데이터는 역산으로 좀 산출해 봤을 때 영업이익 폭이 대체로 좀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좀 부합했기 때문에 실적의 만족도 관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부과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누적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좀 3조 원대를 좀 돌파했던 부분들. 이게 안정적인 조선의 슈퍼사이클과 좀 맞물리면서 엔진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기대요인도 좀 있었고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은 국내 조선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엔진을 좀 공급하고 있는 이원화 정책 관점에서 전반적인 어떤 공급처의 비율은 국내와 중국이 5대5 내지는 뭐 6대4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 성과가 좀 미비하더라도 중국향 매출 성과가 나타내주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크게 수주의 연동 성과와는 뭐 그런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 연료 엔진의 수요가 올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 연료 엔진은 대체적으로 선박이 디젤을 좀 사용하죠. 여기에 뭐 천연가스라든가 에탄올 같은 이런 부분들과 연료를 좀 병행해서 좀 사용한다.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하이브리드 엔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선박에 들어가고 있는 이 DF 엔진의 이 부분은 배기가스에 관련된 배출 규제가 좀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의 일부 선박의 비중에 좀 적용 효과들이 좀 많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특히나 LNG 선박에 많이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쇼티지 현상, 즉 공급 부족 사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은 인도 시점에
매출 실적을 좀 인식하는 동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판가 상승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항상 조정 시 매수 관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수주의 연동 성과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엔진 쪽을 예스로 주신 이유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화 엔진은 또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 통해서 아주 이전부터 또 자주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기억에 남습니다. 현대임스도 좀 보겠습니다. 예스라는 의견 주신 부분들 한 번 더 자세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셨을까요, 대표님께서는? 네, 현대임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라는 좀 타이틀을 좀 갖고 있지만 이게 HD 현대그룹의 계열사인가? 자, 이런 좀 착오가 있어요. 네. 같은 계열사다라고 좀 착오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HD 현대그룹의 조선 계열사로 좀 편입이 좀 됐다가 대우조선해양을 좀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된 사업 부분을 좀 매각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독과점 관련된 그런 어떤 이 규정 절차를 좀 해소하지 못하고 인수에 최종적으로 좀 실패하면서 사실 현대임스의 지배권을 좀 상실을 했는데 일단 뭐 펀드에 팔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추후에 이 현대힘스에 관련된 우선 매각 협상권을 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전체적인 어떤 매출 파이가 HD 현대의 조선 계열사의 매출 포션이 한 97%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의 경우에는 HD 현대그룹을 좀 제외한다면 제3자의 매각도 과연 좀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을 정도로 HD 현대에 관련된 매출 포션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선박블록 그리고 배관을 공급하고 있는데 선박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배 뭐 훔이라든가 뭐 선미 정도에 들어가는 볼록한 그런 부분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뭐 큰 고철 덩어리 같은 선박의 이제 앞부분을 좀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대임스가 최근에 뭐 안정적인 실적 기조도 긍정적이었지만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보호회수 절차가 좀 해제가 좀 되고 난 이후에 매각 가능성들이 지금 대두가 됐고요. 이 부분이 사모펀드사에 대한 엑시트 관점에서 매각을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HD 현대가 매각의 우선 협상권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상승폭들은 전반적인 조선기자재 업종에 관련된 업황 기대감도 일부는 좀 있었지만 경영권 양수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일부 좀 반영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로 좀 이어지지 않나. 시초 대비해서는 좀 오늘 뭐 상승폭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매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직 뭐 HD현대그룹이 뭐 현대임스에 관련된 매각 관련돼서는 뭐 다소 좀 보수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각가액에 관련된 이견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현대임스는 HD현대그룹이 인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뭐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뭐 점진적인 어떤 매각 기대감들은 추세적으로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섹터 탄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 핫섹터의 측면에서 지켜보자면 조선 기자재 쪽에 관한 계속되는 탄력 유효성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또 방산을 올려줬던 게 뭐 실적이기도 했잖아요. 네. 혹시나 뭐 기자재 쪽에 관한 실적이 모멘텀으로 살아나면은 이쪽 섹터도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놓고 보더라도 시장에서의 반응도는 계속 이어질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뭐 실적에 관련 기대 요인들이 먼저 좀 반영이 됐지만 최근에 조선기자재 업종의 수급이 좀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책 기대감이죠. 그래서 행정명령에 최종적으로 좀 서명했던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허가 규제가 폐지가 좀 됐고 여기도 해서 이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는 기대감들이 오늘 뭐 조선 기자재도 좀 강했지만 피팅 종목도 좀 굉장히 강했어요. 어제의 경우에는 뭐 철강에 관련된 관세율 25%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팅 관련 종목들의 좀 상승세로 좀 전환됐던 그런 포인트들은 향후에 이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프로젝트 확장 기대감들이 같이 연동돼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글로벌 이 관세 정책 특히나 뭐 표적 관세라든가 뭐 상호 관세 그다음에 보편적인 관세가 조금 더 윤곽을 좀 드러낸다면 일기 때와의 관련된 뭐 유사성을 좀 감안했을 때 새로운 무역 협정을 좀 개정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크게 좀 반영시킨 무역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협상용 카드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뭐 결론은 미국에 있는 자원을 팔아서
에너지 물가도 낮추고 오히려 미국의 적자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는 LNG의 이 유럽 판로에 관련된 유럽에서 미국산 천연가스에 관련된 수입을 계속해서 좀 권고하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죠. 일본의 총리가 좀 방문했을 때도 여기 관련된 미국산 LNG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성과가 좀 나타내졌던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점진적으로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낙수 효과는 LNG 선박 내지는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에 충분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조 성과와 좀 연동되는 흐름들. 특히나 올해 뭐 1분기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 어제 뭐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LNG 선박이 관련된 수조 공시가 좀 있었고요. 뭐 삼성중공업도 1분기에 구체적인 어떤 수주 성과가 좀 예고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점진적인 어떤 이 LNG 선박의 어떤 증가 요인들, 특히나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노후 선박의 어떤 폐선량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교체 수요 관점에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가시성 있는 수주 연동 성과를 주목해보자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선 기자재 쪽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어지는 핫섹터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핫섹터와 관련한 라이벌 종목군들 이야기 나누면서요. 시장 모멘텀 계속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섹터 대표님 어느 쪽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좀 원전 섹터인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원전 섹터가 최근에 뭐 전기본 관련된 노이즈가 좀 일부 있었어요. 대형 원전 한기를 축소해서 국회 보고를 좀 하고 국내 어떤 원전 산업이 예정 건보다는 좀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3월에 체코 원전에 관련된 수주분 계약 체결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면서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 또는 뭐 11차 전기본에 관련된 국회 보고 이후에 추진 기대감이 좀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는 저는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두 종목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두산 그렇네요.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사실 뭐 원전 섹터는 워낙 중소형주가 많죠. 뭐 G2파워도 있고 네. 뭐 BHI 같은 그런 주기기 내지는 보조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데 왜 두 종목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수주 성과와 좀 가장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 장기적인 수주 연동 성과가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인데 두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일단 예스기를 좀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스맨이시네요, 네. 대표님. 일단 뭐 네. 오늘 뭐 중복적인 어떤 종목에서 일단 조선기자재 업종의 경우에는 중소형주의 실적 관점에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지만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추정이익치가 좀 상향됐던 점, 아직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도 좀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한전기술,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4분기 두산밥켓의 실적 영향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데 올해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들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가장 강하게 좀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포인트를 좀 보면 일단 뭐 두산밥켓의 연결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올해 4분기에 합산되면서 다소 영업이익의 훼손으로 좀 이어졌지만 해당되는 연결자회사 실적을 좀 제고하고 봤을 때는 컨센서스에는 좀 상회하는 수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체코 수주 본계약 이 부분이 장기적 성과로 인한 어떤 실적의 연계성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정책 기대감에서 SMR 프로젝트가 좀 더 가시화가 좀 된다면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뭐 SMR에 공급되는 뭐 원전 모듈이라든가 주기기 관련된 공급들이 저는 뭐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실적의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대형 가스터빈을 좀 국내 최초로 좀 상용화했기 때문에 현재 도입 기종은 좀 미비한 수치인데 최대적으로 한 100대 정도에 관련 도입을 목표로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내에 어떤 도입되는 가스터빈을 좀 제외하더라도 해외 공략으로 좀 해외 공략의 어떤 실적 기여 효과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2024년도 대비 앞으로 좀 점진적인 어떤 성과 부분은 연간 한 25% 이상의 어떤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예수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일단 뭐 우리가 좀 원전의 경우에는 좀 세 가지 파트로 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설계와 그다음에 건설 내지는 뭐 시공이고요. 하나는 운영. 세 가지 파트로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설계 관점에서는 뭐 국내에서 한전 기술 이외에는 뭐 해당되는 기업이 없다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의 수급 기대감 관점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수급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주목해 볼 수 있는 성과는 실적의 안정성이죠. 네. 올해 2024년도의 성과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신한울 3호기 그리고 4호기의 설계 용역 매출이 좀 반영이 되면서 가시성 있는 이익 확장으로 좀 이어졌었고 이 부분이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루마니아 원전 수주 성과까지 조금 더 좀 이어지는 매출의 연계 성과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실적에 뭐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총량은 좀 제한적이지만 연간 유입될 수 있는 수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전기술도 뭐 이익 기업 효과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설계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수주와 좀 맞물리는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한전기술이 더 많은 수급을 단기적으로 좀 반영시키겠지만 향후에 실적을 점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회 효과를 감안했을 때는 시공 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이 만약에 다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 성과의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하고는 뭐 한전 KPS 같은 한전 산업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실적에 또 다른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설계 그리고 시공 두 가지 종목이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설계에서 한전기술 그리고 시공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픽으로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원전주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원전에 관한 모멘텀, 정치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소강이 됐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트럼프 2기 때도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도 있습니다. 원전 모멘텀 짧게만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해외 수주 성과, 특히나 뭐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이 해소가 됐다는 요인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허들을 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정책 불확실성들이 좀 아직은 남아있죠. 11차 전기본을 좀 더 이상은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국면들, 특히나 전기본에 관련된 수정안건들이 좀 통과가 좀 된다면 국내 역시도 전력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이 원전 산업의 어떤 확장 성과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원전의 모멘텀들 챙겨보시면서 우리가 좋은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섹터, 조선 기자재업 원전 쪽에 관한 종목적인 힌트도 같이 한번 드렸어요. 자, 그럼 저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마감가를 형성할지 지켜볼 텐데요. 우선 다음 코너도 먼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일 시장 예측을 해보셔야겠죠. 오늘 이슈TMI 주제는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 방산주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힌트들 얻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마감가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본 이후에 또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됐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으로 마감됐고요. 마이너스 0.01% 하락을 하면서 아쉬운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좋은 수급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건 대형주 위주로의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좀 눈에 띄어서 그런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도 외국인 순매수 2거래일 연속 포착되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K칩스법에 관련해서도 반도체 장비 소부장주들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여부도 내일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우리가 맞이하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체력을 잘 받쳐줬던 국내 증시였던 것 같아서 잘 해냈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또 대표님과 추가적인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군들의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게임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게임주는 샘 올트먼에 관한 어느 정도의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 추세 전환에 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게임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대거 예고를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내일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강했던 종목 펄어비스가 10%대 좀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적자폭을 좀 대거 좀 줄였고요. 4분기 분기별로 봤을 때 이제 흑자 전환을 좀 기록했다는 점 때문에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리스크 요인이었던 붉은 사막의 출시가 계속해서 좀 미뤄졌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상승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지만 점진적인 어떤 신작계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들은 유효하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펄어비스의 이익 개선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실적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졌던 부분들, 다만 주가가 고가 대비 굉장히 큰 낙폭 구간에서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은 상당수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오늘 대체적인 어떤 게임 섹터의 수급을 좀 이끌면서 4%대 좀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이어졌고요. 크래프톤의 상승세가 좀 거침없습니다.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유력하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AI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됐죠. 게임을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이라든가 AI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에 관련된 제작, 특히나 캐릭터를 좀 생성한다든가 과거에 NPC에서 CPC로 좀 전환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신작 게임이 올해 이제 3월에 얼리 액세스를 좀 출시하겠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 안에서는 크래프톤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게임주 이제 추세가 전환됐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시고요. 오늘 미용기기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API 실적 발표가 나기도 했었고 이제 K-뷰티 관련해서도 계속되는 수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강한 탄력들 계속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미용기기 섹터 안에서는 레이저 업텍이 상한가를 좀 안착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 레이저 치료기가 FDA의 어떤 이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좀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 진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파마 리서치 APR이 한 6.5%, 4%대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52조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4분기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전반적인 어떤 수출 기조가 제한적인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수 비중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실적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남아있다는 점. 특히나 올해 상반기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품목에 관련된 기재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미국 진출을 좀 가시화했던 성과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레이저 업텍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 진출에 관련된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 장비가 좀 공급되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소모품의 교체, 카트리지라든가 기타 부가 소재들이 같이 좀 교체 주기가 좀 맞물리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APR 같은 경우는 가정용 이제 소량의 어떤 기기이기 때문에 차이점들은 좀 있지만 소모품 매출 비중을 좀 더 유연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클래시스와 같은 어떤 매출 성과 좀 유사한 그런 흐름들 좀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의 어떤 희비가 좀 있었는데 이 그렇네요. 부분은 선별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달라졌던 측면도 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보톡스라든가 뭐 필러 같은 톡신제제 관련된 어떤 종목들과 좀 양분화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가 오늘 조금 더 수급을 좀 더 받았다라고 보시겠고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어떤 기조를 봤을 때 세럼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경우에는 4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용기기 안에서도 선별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우리 시장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련한 종목군도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암호 쪽도 오늘 시장의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또 네이처에 이렇게 기재를 한 부분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양자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요. 양자 관련주 바라보면 초전도체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네네. 대표님. 우리가 전략 좀 다르게 잡아가 봐야 돼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게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장의 뭐 개인적인 어떤 투자 지표라든가 전략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아직 현실화되고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보다 1000배가 빠르다, 뭐 수십 배, 무슨 몇 조가 더 빠르다. 이게 체감상 어떤 부분에 대한 연산 처리를 좀 이뤄낼까라는 사실 판단이 좀 애매한, 그래서 기술적인 체감이 너무 안 내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이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은 알겠는데 몸으로 좀 와닿는 그런 부분도 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초전도체와 같은 그런 유사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수급을 좀 이끄는 그런 형국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체적인 좀 관점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는 좀 있고요. 이 부분이 젠슨 왕이라든가 메타 CEO가 언급했던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상용 관점의 괴리가 그만큼 좀 크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 좀 되지 않을까 좀 보시겠고,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1000배, 2000배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컴퓨팅의 연산 체제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성을 좀 갖고 있는 슈퍼 컴퓨팅의 진화, 그런 단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AI 산업과 좀 맞물리는 형태에서 기술 고도화 관점으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의 추이들을 좀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기술 부각보다는 과거에 국책과제에 참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양자 기술을 활용한 일부 제품을 좀 구현했다라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을 했고 현재 그런 기대감들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시켰던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초전도체에 관련된 기술 기대감이 주가에 좀 상당히 많은 수급 반영을 좀 이끌었던 것과 유사성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맞지만 선별적으로 명확한 종목을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 기술보다는 저는 양자 암호 기술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겠고요. 양자 암호는 2차원적 관점에서는 지금 통신 3사가 가장 큰 기술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기 맞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원 칩을 활용한 국가정보원에 공급되고 있는 어떤 공식 인증을 좀 받은 바 있었고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뭐 통신 기술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양자 컴퓨팅 개발이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라면 양자 암호 기술도 따라서 기술이 고도화되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통신 3사 중에서 뭐 SK텔레콤이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구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군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또 대표님과 또 시장에 관해서 미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TMI 열어보고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슈 TMI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방산 쪽 집중을 해보자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품질 보증을 했다. 이 방산 강국이 눈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사실 정부 측에 관한 지원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오늘 실적 이슈도 있었지만요. 자, 이 이슈 TMI 집중해봐야 할 이유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들, 특히나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상승폭이 좀 컸는데 이 부분은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뭐 1조 원대, 죄송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이익 기조를 좀 달성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더 급등을 했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10조 원대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추가적인 어떤 성장 여력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일부 좀 세런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과도한 조정을 좀 받았던 케이스와는 좀 다르게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기조들은 오히려 2025년도에 수주 성과가 단발성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중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방산주의 리드 타임의 경우에는 뭐 단기에는 한 1년 반, 그래서 뭐 많게는 3년간의 어떤 리드 타임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 해당된 무기가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에 대한 평균적인 어떤 수치를 좀 감안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2년 미만의 인도 시점으로 실적을 좀 인식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2024년도 수주 성과가 2025년도와 2026년도에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적의 기대 효과는 앞으로 3년간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어떤 상승 요인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정부가 방산 부분에 관련된 기술 부분에 3조 원대 투자 계획 발표를 했던 부분들, 이 부분과 향후에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방침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지금 무기에 관련된 신규 수주 성과 좀 이어졌던 부분들은 방산주의 어떤 추가적인 대출 구성들에 대한 한도가 좀 더 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완화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은 구매 한도에 관련된 해제 기대감들과 맞물리면서 성과를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동되는 방산 빅4의 어떤 수주 연동 성과의 경우에는 2024년도보다 좀 상향됐던 부분들, 개별 이슈들은 있지만 폴란드의 경우는 2차 실행 계약에 의한 추가적인 어떤 수출 기조가 좀 남아 있고요.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신규 수출, 그리고 중동 지역의 추가적인 무기 도입 검토, 여기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군비 증강이라는 이런 수익 기대감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빅4의 경우에는 올해도 안정적인 수익 기조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의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서 리스크 한 가지만 조금 짚고 가고 싶어요. 사실 방산주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텀에서 올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보면 이번에 인도가 됐어야 되는데 인도가 미뤄졌다고 해서 이걸 어닝 미스라고 지금 그 전에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적 발표에 대한 어닝 미스를 조선과 방산주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좀 강조드렸던 이유가, 수주의 연동 성과, 수주가 예상됐던 목표량들보다 크게 좀 미달되는 그런 성과라면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좀 판단하면서 이게 조정의 사유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인도 시점이라는 것은 사실 뭐 무기를 잘못 만들어서에 대한 부분들보다 상대방의 이런 구매 상대방의 어떤 이 도입 이슈에 관련된 지연 효과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약 해지를 좀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을 좀 인식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현대로템 몇몇 방산 종목들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공급 이연 때문에 어닝 미스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한 5에서 7% 정도 좀 빠졌었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우리가 복귀를 해봤을 때 그때가 정확한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것처럼 수주의 성과가 2024년도에 전체 수주 목표량들을 좀 초과 달성했던 것들이 2025년도에 목표량을 과연 좀 채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종목별에 관련된 이 끼어치는 수주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좀 단서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 타임 관점에서 어떤 무기는 1년 안에 공급이고 어떤 무기는 뭐 3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늦게 공급을 해서 늦게 실적 잡힌다고 이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리드 타임의 반영 시기와는 약간의 좀 괴리가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주 성과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성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이 또 방산주에서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마지막 승부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에 또 오늘 방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승부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너무나 강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사실 주가 상승폭이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좀 부담스럽고요. 몇몇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현대로템이라든가 LIG넥스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고가 영역에서 부담스러운 어떤 위치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 시스템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4분기 실적이 연결 실적, 전체 연간 실적을 우리가 좀 역산해 봤을 때 매출이 19.4%, 영업이익이
37.3%가 좀 증가됐습니다. 해당된 4분기 실적 데이터로만 보면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30% 정도 좀 하회를 하면서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일회성 비용들에 대한 반영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미국의 필리조선소 좀 인수했던 인수 비용이 올해 좀 비용으로 좀 일부 좀 반영됐던 측면들 그리고 방산 부분의 투자 비용들이 이번 4분기에 좀 더 집중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240억 정도가 좀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뭐 추가적인 성과금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은 4분기 추정 전망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는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보면 대체적으로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 이슈에 관련된 이익 훼손은 사실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 성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서는 뭐 천궁2 그리고 엘셈의 가시화된 어떤 실적 반영 효과인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 천궁이라든가 비궁 그다음에 뭐 해군 같은 유도 미사일을 많이 팔면 팔수록 연동되는 추가적인 어떤 성과는 LIG 넥스원의 전체 수주 공급액의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가 하나 시스템의 몫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유도 미사일에 들어가고 있는 유도 미사일 관련된 어떤 이 다기능 레이더에 관련된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독점적인 어떤 공급 체계를 좀 구성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연동 성과는 올해 LIG 넥스원에 대한 수주 상향 성과가 좀 맞물리면서 올해도 좀 방산 부분에서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좀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단기적 실적은 상반기까지는 좀 다소 실적의 기여 효과들은 좀 미비하겠지만 미국의 MRO 관련된 사업 수주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로 좀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MRO 관련된 추가적인 성과가 좀 예상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MRO 그리고 방산과 항공 우주로 좀 이어지는 세 가지 풍성한 좀 모멘텀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을 오늘 또 승부수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너무나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은 그룹주 내에서 또 시장의 힌트들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지만 중동 시장 역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합니다. 물론 이제 MRO 관련해서 미 해군 관련해서는 그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중동 쪽에 관한 시장 성장률들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에 대한 이 분쟁 현재 뭐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무기가 더 이상 좀 팔리지 않을 거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방산주에는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정책이 좀 달라졌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나토라든가 뭐 그동안 좀 국방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내는 것을 보면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좀 지켜라. 미국이 언제까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죠. 이 부분은 군비의 확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중동 전쟁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에 관련된 유력 시스템으로 좀 충분한 어떤 방어 효과들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한국상 유도 미사일에 관련된 투입, 그다음에 뭐 지상무기의 어떤 도입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많은 무기 수출 계약을 좀 이뤄냈고 이 부분은 2차 그리고 3차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군비의 어떤 증강 효과들은 단기적보다 다소 중장기 관점에 관련된 전략으로 좀 더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한 도입들은 중동 이외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서에 대한 군비 증강 효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상승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방산주 내에서 시장 전략 상세하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변영인 대표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